안녕하십니까. 저는 엔테스사의 김덕진이라고 합니다. HS 선도상에서 제로 엑서지 라인을 통한 엑서지의 이해. HS 선도상이라는 말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0 엑서지 선을 통한 엑서지의 이해. 목표. 엑서지가 무엇인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하는 것이 본 목표가 되겠습니다. 핵심.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강의. 그래서 제 강의 가시면 제가 공업연력학 강의를 이 사이트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 제 8장 보면 엑서지가 있습니다. 엑서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엑서지가 뭐냐 모르겠다.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엑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제로 엑서지 라인이다. 본 동영상은 파트 1, 파트 2로 나누겠습니다. 파트 1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엑서지, 파트 2는 이제 전문적 연력학자가 이제 시스템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동영상 1번, 동영상 2번. 향후 연구는 HS 차트를 전선화하여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HS 차트 그림만 그리는데 이제 전선화하겠다. 엑서지 이해의 필요성. 나무하고 숲이 있습니다. 나무는 연력학적 엑서지를 이해하는 거죠. 근데 숲은 엑서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통합적으로 엑서지를 이해해보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범지구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범지구적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력학적 시스템, 기계 장치가 있죠. 기계 장치를 잘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무라는 겁니다. 범지구적 문제는 숲이고 범지구적 문제, 숲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통합학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각 학문에서는 객관적 수식을 제시를 해야만 합니다. 수식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수식을 제시할 거냐? 연력학 법칙에 따른 수식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 연력학 제2법칙은 만물에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만물에 적용된다. 모든 학문에 적용된다는 법칙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만물에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자.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실제로 해보자는 거죠. 만물은 변화한다. 변화에는 좋은 변화와 나쁜 변화가 있습니다. 뭐 1번하고 2번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자연 상태에서 나쁜 변화는 필히 증가한다. 고립계에서 엔트로피는 필히 증가한다. 이거 연력학 제2법칙 아닙니까? 연력학 제2법칙. 만물에 적용되는 법칙이다. 실제로 만물에 적용해보자. 이거라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 나쁜 변화는 필히 증가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쁜 변화를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각 학문에서 좋은 변화가 있고 나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수식을 제시하라는 거죠. 수식을. 그래서 본 범지구적 문제 통합학문은 논문 출판 2017년 통합학문 5대 법칙의 제안 한국플랜트학회에서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고 역시 책 출판 어미양자월 우주론 제12장 또 이제 출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학문을 환경열경제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든 것을 환경, 연력학 법칙에 기반하여 경제적 비용을 계산하는 학문, 경제. 이것이 통합학문이다. 연력학 법칙. 이거는 모든 학문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학문. 지구상에서 자연, 인간, 인공지능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발전하는 공동체의 구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공동체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통합학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학문이 다 이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모든 학문이 하려면 역시 객관적 수식을 제시를 해야만 하며 그 근거는 연력학 제2법칙. 다시 연력학 제2법칙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계산해 보자. 그럼 엔트로피 모든 학문에서 엔트로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학문이죠. 예를 들어서 엔트로피와 기업 경영 하는데 경영학 아닙니까?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심리적 엔트로피, 심리학에서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모든 학문에서 엔트로피를 연구하고 있다. 그럼 계산해보자. 연구만 하지 말고 그 학문에서 엔트로피를 객관적 수식을 제시를 해서 통합적으로 계산을 해보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다시 엑서지가 무엇인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반인, 연력학자 이외의 그 학문에서의 전문가가 엑서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먼저 에너지가 도대체 뭘까요?
에너지의 정의, 물리학, 연력학,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나무라는 거죠,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통합학문, 숲,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만물은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변화를 하느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학문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연력학적인 에너지가 있다. 그 학문의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의 정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다. 에너지의 그 수식, 그 계산 수식을 제시해서 양을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산을 해봐라. 역시 나무, 연력학적 에너지를 이해하는 게 나무고 숲,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해보자. 뭐 연력학적 에너지는 제가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이제 없고 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거는 뭐 연력학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량 계산하는 수식 아닙니까? 이거 뭐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울 것 같은데 Q는 MC 델타 T. 하여튼 고등학교 때 이거 너무너무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엄청나게 배우는 거죠. 연력학적 에너지. 그럼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보자. 예를 들어서 관중에 함성이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그럼 이게 관중의 함성의 양이라는 거죠. 그럼 M은 관중의 수가 되는 것이고 C는 경기 종류에 따른 상수값. 무슨 말인가 하면 함성에도 종류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축구장에서의 함성하고 배드민턴 경기장에서의 함성하고는 다르죠. 네, 경기 종류에 따른 상수값. 델타 T, 음압의 강도. 함성이라는 거는 음압입니다. 목에서 압력을 뿜어내는 거죠. 음압의 강도. 이렇게 하면은 경기장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경기가 얼마만큼 흥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적게 벌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관중이라는 거죠. 핵심은 돈을 벌었다 안 벌었다가 아니라 관중이 얼마만큼 그 경기에 만족을 했느냐, 불만을 했느냐. 그게 변화 아닙니까? 그게 변화지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적게 벌었다는 경제적 변화죠. 통합 학문적 변화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이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에너지는 변화의 양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1법칙이지 않습니까? 1법칙의 문제점은 그 11, 그 함성의 양이 10에서 1을 올립니다. 그럼 11이지 않겠습니까? 1이죠, 차는. 근데 함성의 양이 90에서 91로 올립니다. 그러면 차는 1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매우 쉽다는 겁니다. 이거 매우 쉽게 올릴 수 있죠, 함성을. 근데 이거 90에서 91로 함성을 어떻게 올립니까?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숫자는 1 아닙니까? 여기에서 1하고 여기에서 1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르다. 그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 즉 동일하다가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전혀 다르다. 연력학 제2법칙.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 정답이라는 거죠. 만물을 설명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뭔지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봤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의 이해, 역시 이것도 엔트로피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엔트로피의 정의, 만물은 질서하고 무질서로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만물은 질서가 있는 것이 있고 무질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연력학적 에너지는 유효 에너지가 있고 무효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뭐 이거 연력학적 에너지지 않습니까? 이 유효 에너지가 엑서지이고 무효 에너지가 이제 아너지라고 부르는데, 이 엔트로피는 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 안 좋은 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만물에 적용해 보자. 변화 아닙니까? 변화는 좋은 변화가 있고 나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요 속에 엔트로피가 있다는 거죠. 이 무효 변화, 요 속에 들어있는 엔트로피를 연구하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했던 여기 모든 학문에서 엔트로피를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해보자. 앞에서 책에서는 글로 쓸 것 같습니다. 글로만 쓰지 말고 직접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계산 수식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게 연력학적 엔트로피의 정의이지 않습니까? 델타 S는 Q 리버서블 나누기 델타 T. 이건 뭐 연력학적 정의니까 이게 먼저 이거를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이게 뭘까? 이거는 뭐 Q 열량 에너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델타 T는 온도. 그럼 이게 먼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에다가 온도를 나누면 이렇게 엔트로피라는 것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엔트로피다. 그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
차트가 있습니다. TS. 온도는 뭐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엔트로피,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까, 엔트로피가. 무질서한 정도.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 무효 에너지의 정도. 그러면 무효 변화의 정도. 변화는 만물에 적용되죠. 모든 학문에. 그러니까 무효 변화한 정도가 엔트로피인데, 이게 뭐냐는 거죠, 도대체. 설명을 하자면, 일단 에너지, 그래서 DS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에너지, 이거 에너지 아닙니까? 이게 에너지요. 앞에서 말했던 에너지. 그 에너지의 양이 1번 상태하고 A하고 여기 B하고 에너지 양이 똑같습니다. 지금 이 면적 있죠? 이 면적이 에너지의 량입니다. 이 량이 똑같습니다. 그 에너지의 량에다가 온도를 나누라는 겁니다. 온도가 다르죠. 여기 A 온도하고 B 온도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양은 똑같습니다. 양은 똑같은데 온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 나눈 것이 이거라는 거죠. 뭐 또 조금 복잡하게 제가 설명했는데 다시 설명하자면 이거 온도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는 이겁니다. 요거랑 같다. 에너지가 같다. 그럼 자 다시 질문이 A 에너지랑 B 에너지랑 같은 겁니까 이게? 그게 아니죠. 양이 같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품질은 양은 같을지라도 품질은 이게 훨씬 좋은 거죠. 그 연력학 제2법칙 이거라는 겁니다. 다시 이거를 이쪽으로 t를 이쪽으로 넘기는 거죠. 이 t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이 수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로 이거라는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에너지량은 똑같을지라도 가로 요게 조금밖에 안 증가한다는 거죠. 이게 델타 S가. 여기는 델타 S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S 엔트로피, 아까 무질서한 정도, 안 좋은 정도, 이게 안 좋다는 거죠. 요거는 좋다. 양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 분수 그래프라는 거죠. 분수 그래프. 이렇게 분수. 수학 얘기입니다. 1차 방정식 이거죠. 이렇게 직선. 2차 방정식 포물선, 분수 함수.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건 수학을 잘하시는 분은 금방 이해를 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분수 그래프 때문이구나. 그래서 분수 그래프 때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 무효한 정도를 뜻하는 것이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분수 그래프 때문이 분수 함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게 또 이게 그 관중 함성의 양 아닙니까? 그 양에다가 그 음압을 나누라는 거죠. 그러면은 델타 S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1하고 똑같지 않았습니까? 근데 음압을 나누면 여기서 나오는 엔트로피랑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 연력학 제2법칙.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얘는 양이고요. 함성의 량이고, 함성이 존재하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다시 열이죠, 열. 연력학 열입니다. 연력학 열이 존재하는 원인은 온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함성이 존재하는 원인은 뭐겠습니까? 음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이 존재하는 이유는 온도가 있기 때문이다. 함성이 존재하는 원인은 음압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음압을 넣으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앞에서 음압 10에서 11로 올리는 건 매우 쉽다. 90에서 91로 음압을 올리는 건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10이 되겠죠. 여기 10, 음압 10, 여기 음압 90. 이렇게 해서 통합 학문에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를 함성의 량 이거 있죠.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아까 저 숲하고 나무하고 계속 연력학만 계속 하다 보면 결국 헷갈린다는 거야. 엔트로피가 도대체 뭐냐? 엑서지가 도대체 뭐냐? 근데 숲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은 그게 엔트로피고 그게 엑서지구나.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통한 엔트로피에 의해 분수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분수. 열량은 똑같을지라도 이렇게 좁빗하냐, 널찍하죠. 엔트로피가 전혀 다른 에너지이다. 그러면 여기서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연력학이 존재하는 주된 원인은 온도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T가 뭐냐? 온도가 뭐냐? 온도란 변화가 존재하는 내부적 요인입니다. 변화가 존재하는 내부적 요인. 연력학이 존재하는 내부적 원인은 온도가 있기 때문이죠. 이거 대표적으로 음압이라는 겁니다. 모든 학문의 관중의 함성에서는 음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연력학에서는 P, 압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압력이라는 거는 변화가 존재하는, 압력이 있으면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변화가 존재하는 외부적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모든 통합학문에 적용해보자. 그러면 함성이 내가 함성을 내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음압, 내 목소리에서 음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또 함성의 양이 올라가는 또 이유가 뭐겠습니까? 치어리더들이 외부에, 그래서 외부적 요인이죠. 치어리더들이 열심히 춤을 추면 함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변화시키는 것은 두 가지, 내부적 요인이 있고 외부적 요인이 있다. 이 모든 통합 학문에서 이거를 찾아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이해를 했으면 엑서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엑서지의 정의, 역시 엑서지는 유효 변화량입니다. 여기서 아너지는 무효 변화량이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그러면 다시 엑서지 요게 유효 변화량, 유효 변화량, 무효 변화량, 요 속에 엔트로피가 들어있다. 통합 학문 엔트로피가 들어있다.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절대 안 변하죠.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어떻게 변하냐? 유효 에너지가 무효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죠. 유효 에너지가 무효 에너지로 바뀐다. 그거 연력학 제2법칙 아닙니까? 자연 상태에서 좋은 에너지는 필히 나쁜 에너지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연력학 제2법칙. 다시 이거를 암기를 이거겠죠. 변화는 보존된다. 그런데 그 속에 유효 변화가 있고 더하기 무효 변화가 있는데 유효 변화가 필히 무효 변화로 바뀐다. 무효 변화가 거꾸로 유효 변화로 절대 안 바뀐다. 그래서 엑서지 계산 수식, 정의를 내렸으니까 한번 수식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0, 데드 스테이트, 환경 상태입니다. 환경 상태, 우리 주위의 공기, 예를 들어 15도씨 1바, 15도씨 1바에서는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100도씨 물주전자를 끓여놓으면 얼마나 팔팔팔 끓고 변화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것이 다 식었다. 그래서 환경 상태가 됐다. 그러면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겁니다. 즉 변화가 없는 상태를 0이라고 놓고요. 에너지, 에너지가 환경 상태보다 에너지가 더 높다. 그러면 양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에너지가 높은 거 아닙니까? 양의 변화. 에너지가 환경 상태보다 더 낮다. 음에너지, 음의 변화. 양의 변화, 음의 변화. 그러면 여기서 환경 상태가 뭘까? 연력학적으로는 15도씨 1바입니다. 환경 상태, 경기와 관련 없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이 계속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소음은 경기하고 전혀 관련 없다는 겁니다. 그게 데드 스테이트, 환경 상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의 변화, 관중들이 함성을 엄청나게 지릅니다. 양의 변화인 거죠. 관중들이 지지군 듯이 조용합니다. 그 음의 변화 아닙니까? 양의 변화는 경기에 흥분을 했다는 거고 만족했다는 거고 흥분을 해서 만족했다는 것이고, 음의 변화는 경기에 몰입을 한다는 겁니다. 몰입을 하니까는 소음 자체가 발생 안 되는 거죠. 여기 경기와 관련 없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음의 변화. 역시 이렇게 설명해도 좀 이렇게 힘들죠, 또 이해하기가.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어떻게 엑서지를 이해를 하고 있냐면 TS 선도를 통한 엑서지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TS 온도, 엔트로피. 그래서 엑서지의 정의가, 연력학적 엑서지의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X는 엑서지는 H-H0, 환경 상태의 에너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에너지, 이게 경기와 관련 없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이 이것이고, 지금 현재 발생되는 그 함성의 양, 그 에너지라는 거죠. 빼기 T0, 환경 상태의 온도, 이거 빼기 이거, 이렇게.
그럼 여기서 H 빼기 H 제로는 앞장에서 이거 에너지죠. 에너지는 이렇게 정의하면 된다. 대부분에서 Q는 H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그 S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게 수식을 만들어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엑서지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식이고, 차트로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좀 많이 복잡합니다만, 일반 상태가 이 길이입니다. H 빼기 H, 이거 있죠. 이거 에너지의 길이가 이 길이라는 거죠. 요만큼. 그 다음에 이거 나쁜 에너지가 요 면적입니다. 이렇게 면적. 여기 있죠. T0 곱하기 이거. 요 길이에다가 면적을 빼면 엑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연력학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은 랭스 아닙니까? 랭스에다가 면적을 빼니까 값이 나온다. 이거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에너지가 좋다 나쁘다 해서 A 에너지가 좋습니까? B 에너지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한다는 겁니다. TS 선도상에서는 답변을 못한다. 왜냐? B 에너지가 온도가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도가 높죠. 그럼 B 에너지가 좋네요. 라고 말하면 또 역시 이렇게 보면은 S가 높은 거 아닙니까? 엔트로피가 높으면 안 좋다. 온도가 높아서 좋은데 엔트로피가 높기 때문에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A가 좋다는 건지 B가 좋다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이래서 TS 선도상으로 이해를 하면은 참 이거 엑서지를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제로 엑서지 라인을 통한 엑서지에 의해 0 엑서지 선을 통한 0 엔탈피 선과 0 엑서지 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HS 선도, HS. 이건 그냥 에너지, 엔트로피. 여기 HS 선도에서 뭐 당연히 여기 H0는 환경 상태니까 이렇게 선이 이렇게 그어집니다. 이거를 제로 엔탈피, 0 엔탈피 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는 연력학에서 아마 뭐 아주 많이 쓰는 용어일 것 같고요. 하여튼 0 엔탈피 선이 이렇게 그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제로 엑서지라 0 엑서지 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앞에서 아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수식을 엑서지 계산 수식이죠. 이 수식에다가 이걸 이쪽으로 넘기라는 거죠. 이걸 이쪽으로 넘깁니다. 넘기면 그냥 이쪽으로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넘기면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럼 이게 뭐냐? 이게 Y축 아닙니까? 지금 Y축이고요. 세로축, 이게 이축이죠. 이축 이렇게. 요게 지금 X축 아닙니까? 이게 X축이라는 말 가로축 이거. 기울기 T0잖아요. T0죠. 원점 S0, H0. 이게 원점이 이거라는 겁니다. 원점이 이거고 기울기가 T0라는 거죠. T0 이렇게 이게 기울기라는 겁니다. 기울기. 일때 여기다 X에다 0을 대입을 하죠. X에다 0을 대입하면 이게 된다는 겁니다. 0엑서지 라인. 제로 엑서지 라인. 따라서 핵심. 여기 0이에요, 0. 유효 에너지가 0입니다. 이 선이. 좋은 에너지는 있는데 좋은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는 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HS 선도상의 사선으로 직선 하나 그어라. 쫙. 물론 정확히 그으려면 T0. 기울기가 T0인 직선 하나 쫙 그으면 자, 1번 에너지가 좋습니까? 2번 에너지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H가 똑같죠. 1번하고 2번하고 에너지의 양은 똑같다. 딱 보면 엔트로피가 2번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럼 1번이 좋습니다라고 당연히 답을 하겠죠. 그럼 얼마만큼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답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이거 딱 선 하나만 그으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선 딱 긋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이게 0 엑서지.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엑서지가 되는 거죠. 이 길이가. 그럼 이 길이는 뭐냐? 아너지, 나쁜 에너지, 무효 에너지. 여기는 이게 좋은 에너지, 이게 안 좋은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당연히 1번이 좋은 에너지가 훨씬 많죠. 그럼 1번이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좋은 거냐? 그러면 이 길이 나누기 이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길이 총 에너지 나누기 좋은 에너지. 그러니까 86% 정도. 길이 한 86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얘는 86% 정도 에너지가 좋습니다. 2번은 총 에너지 나누기 여기 엑서지, 좋은 에너지. 이 길이 하니까 한 72%. 당연히 1번이 좋네요. 몇 퍼센트? 한 14%? 1번이 14% 좋습니다. 라고 답변이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3번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좋은 에너지가 요거밖에 안 되죠. 요거밖에. 전부 다 나쁜 에너지가 있다는 건 무효 에너지가 이만큼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비율은 대략 한 10%? 에너지는 엄청나게 있는데 좋은 에너지가 10%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 10%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 장치를 설치를 하고 이런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다가도 터빈 설치하고 여기다가도 터빈 설치하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설치하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다가 설치해야 되겠죠. 이건 버려야 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0 엔탈피선과 0 엑서지선, 0 엔탈피선과 0 엑서지선. 이거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기, 기체를 해석할 때이고 그 증기를 해석할 때 또 이와 같습니다. 먼저 또 여기서 엑서지 파괴가 있고 엑서지 방출이 있습니다. 엑서지 파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엑서지 방출은 이제 환경으로 뿜어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번이 만약에 2번으로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1번이 2번으로 그냥 그 노즐을 통해서 팽창됐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1번 요 엑서지가 이만큼 아닙니까? 86%, 72% 아닙니까? 그 14% 그냥 파괴가 됐다는 겁니다. 그 길이가 그게 이거죠.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렇게. 자, 다 보시죠. 나쁜 에너지가 원래 여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만큼 나쁜 에너지가 증가한 겁니다. 거꾸로 좋은 에너지가 이만큼 사라진 거죠. 그걸 엑서지 파괴라고 부릅니다. 엑서지 방출. 아까 여기 제가 버려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엑서지 방출이 되겠습니다. 버린다. 환경으로 뿜어낸다. 방출이다. 증기선도에서 엑서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HS 선도는 이와 같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것은 이제 포화 상태, 즉 여기가 수증기, 여기가 액체, 여기는 수증기하고 액체하고 공존하는 포화 상태. 말이 약간 좀 어렵습니다만 수증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0 엔탈피선, 여기다가 0 엔탈피선을 그으라는 겁니다. 요게 환경 상태입니다. 환경 상태. 0 엔탈피선은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긋고요. 0 엑서지선 이렇게 그으라는 거죠. T0, 온도 T0에 사선을 삐딱하게 이렇게 하나 그립니다. 그러면 자 다시 터빈, 증기 터빈이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에 증기 터빈이라는 게 있는데 고압 증기 터빈이 있고 저압 증기 터빈이 있습니다. 고압 증기 터빈, 당연히 고압 증기 터빈의 증기가 좋겠습니까? 저압 터빈의 증기가 좋은 에너지이겠습니까? 물어보면 먼저 엔탈피를 계산합니다. 그럼 딱 에너지를 계산을 하죠. 에너지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IP가 더 높지 않습니까? 지금 에너지가 IP가 좋은 겁니까? 라고 반문을 한다는 거죠. 분명히 HP가 좋아요. 누구나 다 발전소에 근무하시는 분 누구나 다 HP가 당연히 좋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근데 에너지는 IP 에너지가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그렇게 계산됩니다. IP 에너지가 더 높다는 IP 에너지가 이건 고압, 이건 중압, 중간 압력. IP 에너지가 좋다는 뜻인가? 라고 순간적으로 오해가 된다는 거죠.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1법칙은 맞다는 거. IP가 좋다가 아니라 IP의 에너지가 높다라고 말을 해야죠. 엑서지를 딱 그립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당연히 에너지는 이 길이고요. 이 길이가 더 크죠. 이만큼. 엑서지는 이거라는 거죠.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크지 않습니까? 지금 대략 해보니까 이 길이 분의 이 길이 계산해보니까 제가 한 50% 이렇게 정도 이제 계산이 됩니다.
총 에너지 중에 50% 정도를 전기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에너지. 그럼 얘는 뭐냐? 버려야 한다는 거죠. 환경으로 버려야 된다. 왜? 쓸모가 없는데. 쓸모가 없기 때문에 환경으로 버린다입니다. 그럼 얘는 총 에너지 중에 이 에너지만큼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40%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60%는 버려야죠. 환경으로. 쓸모가 안 어지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좋은 에너지. 유효 변화. 유효 변화죠. 얘는 무효 변화. 그래서 당연히 HP가 더 좋습니다. 라고 당연히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 3번을 한번 3번 상태, 복수기라고 하는데 이제 그 바다로, 강으로, 굴뚝으로 열을 버립니다. 그 3번 그게 3번 상태라는 거죠. 그럼 좋은 에너지 얼마입니까? 에너지 여기서부터 3번 상태 버리는 에너지 바다로 버립니다. 바다로 버리는 에너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전부 다 무효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게 대부분이. 그럼 유효 에너지는 5%밖에 안 돼요, 이게. 5%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엄청난 에너지 중에 5%를 뽑아내기 위해서 또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느냐?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수기. 엄청난 에너지를 바다로 버립니다. 그래서 잠시 동영상을 멈춰 보시고 이거를 직접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그려보면 이해가 확실하게 될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에 거하고 밑에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직접 그려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위에 거는 뭐고 밑에 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위에 거는 경기장 함성, 야구장, 축구장, 뭐 또 예를 들어서 밑에 거는 뭐 배드민턴 경기장, 수영장, 학문의 종류, 즉 내가 그 학문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종류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차트들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참고로 등액서지선은 가역 과정이다. 이거는 그 통합학문에서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평형 상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죠. 정확히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평형 상태. 이건 연력학적 용어가 되겠습니다. 손실, 방출, 낭비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손실, 방출,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통합학문의 목적. 지구상에서 자연, 인간, 인공지능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발전하는 공동체의 구현을 위해서는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손실, 방출, 낭비를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손실, 방출, 낭비를 어떻게 줄일 거냐? 플러스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리고 모든 것을 연력학 법칙에 기반하여 경제적 비용으로 계산하자. 손실, 방출, 낭비가 뭐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거. 나쁜 에너지, 무효 변화. 이거를 줄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파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왜 파괴가 발생했느냐? 파괴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를 분석을 하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냐? 아니면 잘못 설계한 거냐? 잘못 설계한 거라 하면 파괴? 그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만큼 에너지 이거를 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손실, 방출, 낭비의 최소화이고요. 자원 절약, 인류 발전, 환경 보전 매우 좋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게 바로 이거라는 엑서지. 이거를 늘리라는 겁니다. 그럼 자원 절약, 인류 발전, 환경 보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를 줄여라. 근데 핵심은 얘를 줄이면 됩니다. 얘를 줄이면 얘는 자동적으로 늘어나죠. 왜? 상수니까.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핵심은 손실, 방출, 낭비를 최소화하라. 그러면 자원 절약, 인류 발전, 환경 보전은 최대가 된다. 그것이 엑서지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엑서지, 아너지, 에너지. 연력학적 용어를 모든 학문에다가 적용할 수 있다. 변화, 유효 변화, 무효 변화. 이번엔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이거.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HS 선도상에 환경 상태 점을 하나 긋고 이 환경 상태에다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로축으로 이렇게 그은 게 0 엔탈피 선.
사선으로 이렇게 그은 게 영엑서지선 이렇게 됩니다. 연력학적으로 대부분의 시스템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또 특별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 영역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것을 이해를 하면은 엑서지하고 아너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영역에 있는 건 앞에서 제가 이거를 제가 설명을 했고, 특별한 영역 1번 여기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서 먼저 이제 규칙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와 엑서지의 화살표는 주어진 상태에서 출발하여 영엔탈피선 및 영엑서진 선까지 도시한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다시 에너지는 주어진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영엔탈피, 영에너지죠 이게. 영에너지 선까지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라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 이게. 엑서지, 주어진 상태에서 출발하여 영엑서지 선까지 그리라는 겁니다. 이게 엑서지죠. 에너지하고 엑서지하고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연력학적으로 뭐 당연한 얘기이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 아너지의 화살표는 영엑서지 선에서 출발하여 영엔탈피 선까지 도시한다. 아너지 안 좋은 거죠. 여기 영엑서지 선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영엑서지에서 영엔탈피 선까지 이렇게 도시한다. 네, 그럼 그림이 이렇게 도시됐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영엔탈피 선까지. 이거 에너지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서 출발해서 영엑서지선 여기까지 이렇게 그림. 아너지 영엑서지선에서 출발해서 영엔탈피선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3번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주어진 상태에서 영엔탈피까지, 주어진 상태에서 영엑서지선까지. 아너지는 영엑서지에서 영엔탈피선 요거 아너지. 그 다음에 4번 여기 주어진 상태에서 영엔탈피선까지, 주어진 상태에서 영엑서지선까지 이렇게. 그러면 아너지 영엑서지선에서 영엔탈피선 이렇게. 5번 주어진 상태에서 영엔탈피선까지, 주어진 상태에서 영엑서지선까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주어진 상태에서 영엑서지선에서 영엔탈피선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무슨 말이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게 총 에너지 아닙니까? 총 에너지는 유효한 에너지가 있고 무효한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이해되죠? 이거 너무나 당연히. 그러면 이건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에너지는 유효한 에너지와 무효한 에너지 합이죠. 뭐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이것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에너지는 이게 에너지예요. 근데 자, 에너지가 있죠. 에너지가 있는데 유효 에너지가 더 큽니다. 이게 엑서지가 훨씬 더 큰 거죠.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아너지가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 더하기 이거죠. 이게 부호가 지금 반대 아닙니까? 그럼 부호가 왜 반대가 되느냐? 왜 압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있다. T가 변화를 일으키고 P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내부적 요인이 변화를 일으키고 치어리더들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치어리더들을 많이 투입한 거죠. 치어리더를 한 명 투입한 게 아니라 10명을 투입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면 치어리더들이 엄청나게 흥을 돋구겠죠. 네, 그러한 다양한 상황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다양한 상황이 있고 그 에너지하고 엑서지하고 아너지하고 부호가 서로 막 더하기가 양수가 됐다가 음수가 됐다가 이렇게 막 복잡하거든요. 매우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거 영엑서지선, 영엔탈피선 딱 긋고 화살표를 제대로 그리면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살표 길이는 반응의 강약 정도이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건 약하죠. 뭐가 약하냐? 에너지가 약하다. 에너지가 뭐냐? 열이죠. 열이 약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열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게 강하죠. 네.
열이 강하다. 그 다음에 요건 엑서지, 유효 에너지가 약하죠. 얘는 엑서지, 유효 에너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 강한 거죠. 열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게 화살표 길이는 반응의 강약 정도이다. 화살표가 아래 방향으로 도시되면 양의 값이며 위로 도시되면 음의 값이다. 네, 여기 다시 그래서 부호를 붙입니다. 아래 방향으로 도시됐습니다. 이거 양수예요, 양수. 양수. 위로 도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음수예요, 음수. 이거 그래서 위로 이거 음수죠? 네, 이거 음수입니다. 양수. 네, 이거 양수죠. 아래로 도시됐습니다. 이거 양수죠. 네, 이거 음수죠. 네, 그렇게 그래서 부호를 쉽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에너지가 양수이면 양수이면 양열이지 않습니까? 그럼 양열이다. 열을 낸다는 거죠. 발열 반응이고, 음수이면 음열입니다. 음열. 열을 막 흡수를 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엑서지가 양수이면, 여기서 엑서지, 좋은 에너지가 양수입니다. 그러면은 일을 생산을 하죠. 막 열심히 전기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걸 정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에너지가 음수예요. 좋은 에너지가 음수다. 그럼 거꾸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를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역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당연히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4번, 5번, 6번만 얘기를 하자면, 얘는 환경 상태보다 에너지가 높습니다. 당연히 발열 반응이죠. 막 열이 난다는 겁니다. 관중이 함성을 막 낸다는 거죠. 자, 그럼 발열 반응. 그럼 얘는 2번 상태, 환경 상태의 에너지보다 낮지 않습니까? 이거 흡열 반응이죠. 흡열 반응. 얘는 흡열 반응이죠. 얘는 흡열 반응이죠. 얘는 발열 반응이죠. 환경 상태보다 높습니다. 환경 상태보다 낮죠. 엑서지. 여기가 0이죠. 0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반응. 2를 투입해야 된다는 거죠. 2를 투입을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근데 여기서는 2를 조금만 투입해도 되죠. 여기는 엄청나게 2를 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역반응. 매우 많은 2를 투입을 해야 한다. 여기도 2를 투입해야 된다. 여기는 2를 엄청나게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가 4번 상태가 2를 엄청나게 생산할 수 있다. 와, 이게 무지개 좋은 거네요. 4번이 가장 좋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아니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죠? 그거는 연력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상태 여기 5번 상태 다시 말하면 여기 열을 흡수를 합니다. 열을 흡수를 하는데 아니 이게 2를 생산할 수 있다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열을 흡수하는데 그래서 음열이라는 거죠. 음열도 좋다. 양열도 매우 좋은 거고 음열도 매우 좋은 거고 양열이 뭐냐? 관중의 함성. 관중이 막 환호를 합니다. 음열이 뭐냐? 관중이 침묵을 한다는 거죠. 왜? 경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데드 스테이트, 죽은 상태. 요거 그냥 관중이 그냥 경기랑 전혀 관련 없이 자기네들끼리 막 소음을 내는 거예요. 따들따들 잡담하는 거죠. 그게 데드 스테이트. 양열도 매우 좋고 음열도 매우 좋고. 네, 이렇게. 그럼 4번은 뭐고 4번은 그 연력학에서 압축기를 냉각을 시킵니다. 네, 압축기를 냉각을 시키면 매우 좋다. 네, 그 연력학 제 7장 엔트로피 할 때 이제 배울 건데 공업 연력학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4번 상태도 있다는 겁니다. 그 5번은 뭐냐? 극저온 발전. 그 저쪽 인천이나 저기 LNG 저장 기지 있지 않습니까? LNG 저장 기지에서 온도가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영하 180도 정도? 모르겠습니다. 영하 200도인지 영하 180도인지. 근데 극저온 아닙니까? 그 극저온 가지고도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기가 생산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말이죠. 극저온이죠. 극저온 가지고도 전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핵심은 전기가 조금밖에 안 나온다는 거. 그 배보다 그 장비 설치비가 더 들 것 같다라는 예측은 듭니다만 어쨌든 간에 음열 가지고도 전기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는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 좋은 에너지, 에너지가 양수이면
양수. 여기 보시면 딱 특징이 여기죠. 여기라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무조건 양 에너지입니다. 왼쪽에 있으면 무조건 에너지죠. 예, 음수, 양수.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0 엑서지 선과 0 엔탈피 선과의 차이니까. 에너지가 양수이면 환경 상태를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 영역, 왼쪽 영역, 환경으로 열을 방출을 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이냐? 환경으로 열을 방출한다는 거죠. 버린다는 겁니다. 환경으로 열을 버린다. 안 좋다는 거죠. 안 좋다. 그러니까 깎아먹는 게 안 좋다가 아니라 깎아먹는다. 그 다음에 음수 왼쪽이면 환경으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이쪽이면 환경으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그 매우 좋은 거 아닙니까? 환경으로 열을 방출한다. 요쪽 영역이겠죠. 이렇게 환경으로부터 열을 방출한다. 이거 안 좋은 거죠. 환경으로 열을 방출한다. 환경으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이쪽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쪽 영역. 매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게 매우 좋은 거라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건데 환경으로부터 열을 받은 거예요. 얘가 시스템이. 그러니까는 일을 뿌쩍뿌쩍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르게 말하면 예. 그 시스템이 이거 배예요. 이게 배보다 배꼽에서 얘가 배인데 더 외부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서포트 아까 치어리더. 네, 치어리더들이 막 열심히 응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엑서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 관중 함성들이 더더욱 부쩍부쩍 올라간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엑서지, 에너지를 이해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태는 우측 상랑같이 도시되면 본 사태는 특수한 상황을 도시한 것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있다. 네,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이 차트를 이해를 한다면 그 통합 학문 아까 관중이 함성이라는 수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만들어낸 수식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화살표를 그립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내가 만든 통합 학문적으로 만든 그 수식이 이런 설명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타당한 수식이라는 거죠. 글로서만 책에 있는 책으로 글로서만 쓰지 말고 이렇게 수식을 만들고 수식을 차트로 그리고 그 차트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서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말이 안 되는지 말이 안 되면 수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수식을 고쳐라. 이번에는 집스 프리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화학 이야기인데 집스 프리 에너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G는 H-TS라고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 정반응이냐, 역반응이냐. 이거 이미 다 제가 설명했죠. 이거 발열 반응, 역반응, 흡열 반응. 왜? 이것보다 밑에 있으니까 흡열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역반응. 왜? 이거 빨간색 영액서지 선보다 밑에 있으니까 일을 해가지고 퍼 올려야 합니다. 이게. 일을 해가지고 퍼 올려야 되는 거 이쪽으로. 요거 발열 반응, 정반응. 근데 정반응이 훨씬 더 세다. 열은 적게 나와요. 열은 적게 나오는데 막 엄청나게 반응을 해 제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스 프리 에너지 너무나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이거는 제가 그냥 숫자적으로만 개념적으로 그림만 그린 것이고 이걸 한번 프린트를 해서 이 차트를 프린트를 해서 여기 이제 온도인데 이거 H 이상 기체일 때 엔탈피는 온도만의 함수이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요거 있죠. 온도를 그냥 엔탈피로 생각하십시오. 근데 이상 기체일 때는 이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향후 계획은 HS 선도를 이렇게 전선화해서 한번 또 강의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T 내부적 요인, P 외부적 요인, H T하고 P는 이제 그 학문에서 결정하는 이거는 음압, 이건 치어리더 혹은 서포터
혹은 외부에서 누가 그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하면은 함성이 올라가죠. 와, 이렇게.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이거는 그 학문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에너지, 엔트로피, 엑서지율, 이렇게 제가 다 이렇게 숫자를 해놨으니까 더하기 빼기 한번 해보시고, 그 더하기 빼기 한 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그럼 다시 또 처음으로 다시 넘어가서 에너지, 이렇게 수식을 만들라는 겁니다. 에너지 수식, 엔트로피 수식, 엑서지 수식 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 수식대로 이걸 쭉 한번 계산해 보시면 엑서지에 대해서 뭔지, 엑서지가 도대체 뭐냐 이해가 될 듯 하고요. 경제학으로 환산을 해야 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통합 학문이거든요. 학문을 통합한다는 뜻은 결국 우리가 돈 아닙니까? 돈. 모든 학문을 돈으로 환산을 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 가치죠, 가치. 여기 그 학문에서는 좋은 가치가 있고 나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열공학적 수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결국 맨 나중에 그럼 그 좋은 가치가 좋은 변화가 얼마짜리냐, 얼마짜리라고 얘기를 해야 통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학으로 환산을 해라. 즉 좋은 변화가 있다. 그럼 그 변화는 그 학문의 변화죠. 다른 A 학문에서 계산했습니다. 이게 좋은 변화량을. 그럼 B 학문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학문이 다른데. 근데 그 학문을 돈으로 환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B라는 학문에서 A라는 학문이 있는데 그 A라는 학문의 돈이 얼마더라. 그러면은 우리 B라는 학문에서는 그 돈이 얼마다. 그러면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통합이 된다는 거죠. 그게 환경, 열, 경제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통합을 하겠다. 그럼 어떻게 경제학으로 환산을 할 거냐? 연력학 또는 생태학적 엑서지, 연력학입니다, 결국. 혹은 자연은 연력학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정확히 연력학입니다. 연력학 또는 생태학적 엑서지 환산 단위는 100원 per 킬로와트 H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 100원, 1kWh당 100원이라는 뜻은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 생산 단가입니다. 그럼 왜 발전소의 단가냐? 이게 에너지죠. 우리 연력학적 에너지는 100원이다. 경제학으로 만들었습니다. 연력학 에너지죠. 연력학을 경제학으로 환산하였습니다. 왜 100원이냐?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가격 한 100원 정도 됩니다. 그 100원인 이유는 발전소, 자연이요, 자연. 자연의 천연자원 아닙니까? 천연자원을 인간이 쓰는 에너지로 환산하는 거 아닙니까? 즉, 자연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발전소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발전소 속에는 자연과 인간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100원이 된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생태학적 엑서지. 즉 개구리가 있습니다. 개구리 생태 아닙니까? 개구리가 있는데 개구리가 헤엄을 칩니다. 그 헤엄을 쳐가지고 그 우물 혹은 연못의 생태학적 좋은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열심히 헤엄을 쳐야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개구리가 열심히 헤엄쳐서 좋은 변화를 일으킨 그 가격이 얼마냐? 개구리의 활동 에너지는 연력학적으로 계산이 되고 그 연력학적 계산 에너지에다가 100원을 곱하라는 겁니다. 이게 개구리의 권리라는 거죠. 개구리의 권리. 이와 같이 이거는 이제 또 앞에서 그 계산법은 통합학문 5대 법칙의 제한, 여기 또는 어미양자울 우주론 제 12장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각 분야에서 이와 같은 경제적 환산 단위를 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게 최종 파이널. 함성의 함성 강도의 함성 에너지의 비용, 경제적으로 환산 단위를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학문을 통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환산 단위를 만들어내면 서로 A라는 학문, A, B, C, D 학문들끼리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력학 또는 생태학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정답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각 학문에서 이거를 개발을 해내라. 그래서 결론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내부적 요인이 있고 외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거를 T라고 놓겠습니다. 외부적 요인을 P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T하고 P로 인해 가지고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인들이 변화를 유발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변화가 유발됩니다. 에너지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구나. 변화구나. 변화. 에너지는 유효한 변화가 있고 무효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엑서지, 유효한 변화를 엑서지라 부르자. 무효한 변화를 아너지라고 부르자. 자, 경제학을 한번 살펴볼까요? 돈 있죠. 돈은 에너지입니까? 유효 에너지입니까? 무효 에너지입니까? 돈은 에너지입니다. 경제학적에서 돈은 가치라고 부르는데 가치가 아닌 거죠. 경제학에서 돈은 가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양입니다. 무슨 뜻이냐? 자,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무조건 유효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유효한 변화도 일어나지만 무효한 변화도 일어난다는 거죠. 눈먼 돈, 세금 돈 아닙니까? 세금을 투입하면 무조건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을 허투루 쓰면 무효한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죠. 양성 경제가 있고 지하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둘 다 돈이에요. 둘 다 돈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양성 경제가 유효한 변화를 일으키고 지하 경제는 무효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유효 변화와 무효 변화로 구분될 수 있다. 엑서지도 마찬가지다. 이거를 엑서지라고 부르고 이거를 아너지라고 부른다. 엔트로피, 무효 변화의 정도, 정도입니다. 정도. 여기는 량이에요. 여기 량이라고. 량과 정도는 다른 겁니다. 여기 무효 변화량 속에 엔트로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라고 부르죠. 최종적으로 경제적 환산 단위를 개발을 해라. 경제적 환산 단위를 개발하면 모든 학문이 모든 것이 화폐로 통합이 됩니다. 영엑서지선과 영에너지선, 영엔탈피선, 영엔탈피선과 영엑서지선을 HS선도상에 도시를 해라. 그러면 엑서지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새롭게 개발을 한 내용. 기존 상태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치고 제가 이제 새롭게 개발한 겁니다. 통합학문이 뭐냐? 일단 연력학 법칙이라는 겁니다. 연력학 법칙에다가 연력학 철학을 담으라는 거죠. 연력학 법칙이 뭐냐? 이게 나무예요, 나무. 연력학의 나무에다가 연력학의 철학, 숲이라는 거죠. 연력학이라는 나무를 계속 엑서지, 아너지, 에너지,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을 연력학에다가만 적용하지 말고 통합학문의 숲에다가 적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에너지 보조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그 다음에 엑서지, 아너지, 에너지의 개념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연력학자들은 아마 이거를 이해를 좀 많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력학 이외의 학문에서 각 학문에서 엔트로피를 객관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다시 여기서 각 학문에서 그 전문가 분들이 엔트로피를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엔트로피가 과연 연력학에서 말하는 엔트로피와 일치하고 있느냐? 그 분은 모른다는 거죠. 그 누가 아느냐? 연력학자가 안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연력학자의 참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혹시 본 동영상을 연력학자 분께서 이렇게 본 동영상을 시청을 하셨다면 여기서 있는 그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삽니다. 책을 하나 사가지고 이거를 연력학적 관점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라는 겁니다. 연력학적 관점으로 분석을 하면 분명 새로운 아이디어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 새로운 아이디어, 그분, 분석을 한 분, 그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혹시 그걸 개발했다고 한다면 레퍼런스, 본 동영상 레퍼런스 좀 달아주시고 여기서 각 학문의 전문가는 연력학을 모릅니다. 연력학 전문가는 그 학문을 모르죠.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객관적 정립을 위해서는 그 학문의 전문가와 연력학 전문가가 공동 참여해서 융합 학문이죠. 공동 참여해서 엔트로피의 객관적 정립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